지금 월급은 그대로인데 시장은 미쳐서 달리는 것처럼 보이실 겁니다. 옆자리 동료는 수익 인증을 올리고 유튜브는 2026년이 인생 역전의 해라고 말하고 마음은 불안해서 자꾸 손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갈림길입니다. 같은 화면을 보면서도 어떤 분은 QLD로 계좌를 지키면서 복리를 쌓고 어떤 분은 TQQQ에 흥분해서 들어갔다가 한 번에 조정에 계좌가 찢어집니다. 2026년에 돈 버는 사람과 2026년에 멘탈이 무너지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예측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 단순합니다. 2026년이 왜 유난히 위험하면서도 기회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장인이 QLD와 TQQQ를 어떻게 써야 살아남으면서도 수익을 노릴 수 있는지 딱 그 로드맵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시장이 어디쯤 와 있는지부터 짧게 짚겠습니다. 2022년 10월 이후로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3,600 수준에서 6,800까지 올라오며 3년 동안 90% 가까이 상승한 흐름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1년에 10% 정도를 기대하는 분들 기준에서는 속도가 3배로 달린 느낌이 드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너무 올랐으니 이제 무조건 폭락이 온다, 이렇게 단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건 위험한 단정입니다. 과거 수십 년 동안도 상승장이 5년 연속 이어진 구간이 여러 번 있었고 연속 상승 자체가 곧바로 폭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즉, 지금 많이 올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당장 내일 망한다는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럼 왜 2026이 특별하다는 얘기가 나오느냐? 핵심은 돈의 흐름입니다. AI 인프라 투자로 기업 지출이 계속 늘고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흐름이 겹치면 시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밸류에이션이 더 비싸져도 사람들이 그냥 받아들이는 구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개인 투자자 참여가 폭발합니다. 투자에 관심 없던 분들이 아무 준비 없이 자신감만 가득한 상태로 시장에 들어옵니다. 그 순간부터 시장은 더 빨라지고 더 과열되고 더 위험해집니다. 여기에 소형주 쪽도 불이 붙을 수 있다는 논리가 붙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빚으로 버티는 기업들, 변동금리 비중이 큰 기업들이 숨을 돌립니다. 그래서 대형주만 달리던 장에서 소형주가 뒤늦게 갭을 메우며 달리는 장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맞물리면 2026년에 시장이 25%에서 30% 급등하는 해가 나올 수도 있다. S&P 500이 8,500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강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사람들이 말하는 폭발 구간입니다. 그런데 진짜 핵심은 그 다음입니다. 어떤 시장도 중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시장은 영원히 위로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조정이나 하락은 사람들이 제일 방심했을 때 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음 단계를 지나 짜릿함 단계로 들어가고 그 다음 도취 단계에 들어가면 그때 상승폭이 오히려 더 커집니다. 수익이 수익을 부르고 자극이 자극을 부릅니다. 그때 사람들은 집을 담보로 넣고 대출을 당겨서 주식과 코인에 올인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사이클의 끝에서 자주 보이는 풍경입니다. 2026년이 위험하다는 말은 이 도취 구간과 그 다음에 올 중력작용이 한 해에 같이 나올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026년 하반기일 수도 있고 2026년 4분기일 수도 있고 2027년 초일 수도 있습니다. 날짜를 맞춘다고 말하는 사람은 솔직히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위험은 어디서 시작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가 본문 핵심입니다. 첫째, 고용시장이 서서히 약해지는 흐름입니다. 매주 조금씩 눈에 잘 안 띄게, 그런데 지속적으로 약해지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한 번에 무너집니다. 고용이 약해지면 소비가 약해지고 소비가 약해지면 기업이 채용을 줄이고 다시 고용이 약해집니다. 이 악순환이 시작되면 시장은 생각보다 빠르게 분위기가 바뀝니다. 둘째, 연준의 금리 인하가 완충 역할을 해주지만 충분히 빠르지 않으면 뒤늦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연준은 금리를 빨리 내리면 물가가 다시 튈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움직이는데 고용이 더 빨리 꺾이면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동시에 벌어질 수 있는 게 경기 둔화 조짐과 돈 풀림에 따른 물가 압력의 동시 발생입니다. 실업이 올라가고 물가도 다시 자극받는 스태그플레이션 압력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라는 뜻이 아니라 위험 시나리오로 감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느냐? 말 그대로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저는 다음 신호들을 시장에서 감시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투기성 자금 유입이 갑자기 몇 배로 늘어나는지, 짧은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수익을 자랑하는 분위기가 커지는지, 마진과 부채가 기록적으로 늘어나는지, 밸류에이션이 극단으로 가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 심리가 무한 낙관으로 굳어지는지, 이 조합이 쌓이면 시장은 가장 달콤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가장 잔인한 흔들림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부터 QLD와 TQQQ가 연결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두 가지를 동시에 못합니다. 첫째, 꾸준히 적립한다. 둘째, 큰 조정이 와도 버틴다. 이 두 개가 같이 돼야 돈을 버는데 현실은 하나만 하다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구조가 필요합니다. QLD는 직장인에게 적립을 가능하게 하는 본체입니다. 달리는 장에서도 흔들리는 장에서도 자동으로 계속 사는 시스템을 만들기 좋습니다. 시장이 과열이든 공포든 내 감정과 상관없이 돌아가게 만들기 좋습니다. 반대로 TQQQ는 기회 구간에서만 쓰는 칼입니다. 매일 들고 휘두르면 결국 다칩니다. 딱 조건이 맞을 때만 소량으로 분할로 써야 합니다. 이제 운영을 아주 구체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매달 투자금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100만원을 매달 똑같이 쓰지 마시고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예를 들어 QLD 70만원은 자동 적립으로 고정합니다. 이 70만원은 시장이 어떻게 되든 멈추지 않습니다. 상승장에서 멈추면 따라가다가 손이 꼬이고 하락장에서 멈추면 바닥에서 못 삽니다. 그러니 QLD 적립은 끊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 30만원은 전략 자금으로 남깁니다. 여기서 TQQQ를 쓰는 규칙을 정합니다. 평소에는 0원입니다. 조건이 맞을 때만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서 분할로 들어갑니다. 조건은 복잡하면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 QQQ가 단기 추세선 아래로 내려오는 구간, 최근 고점 대비 낙폭이 커지는 구간, 공포뉴스가 늘어나는 구간, 이런 때를 내가 확인 가능한 기준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룰을 하나 더 넣습니다. 한 번에 다 쓰지 않습니다. TQQQ는 2번에서 3번으로 나눠서 들어갑니다. 그래야 두 번째 하락이 와도 손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금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망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현금을 다 써버리면 다음 하락에서 팔아야 할 이유가 생깁니다. 생활비가 불안해지거나 심리적으로 압박이 오면 사람은 최악의 날에 매도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생활비는 별도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투자금이 아니라 생존금입니다. 생존금이 있으면 조정이 와도 포지션을 던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본문에 있던 조언을 그대로 가져오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포가 온다고 해서 전량 매도하고 시장을 떠나는 행동입니다. 1997년에도 시장 과열을 경고한 발언이 있었지만 시장은 그 이후로도 한참 더 달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일찍 내려버리면 가장 큰 상승을 놓칩니다. 둘째, 특정 날짜를 정해놓고 타이밍을 맞추려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어긋납니다. 내가 팔고 나면 시장이 더 오르고 내가 다시 들어가면 시장이 꺾입니다. 이 패턴이 반복되면 계좌는 실력과 무관하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겁니다. 예측하지 말고 준비하라. 준비의 핵심은 계속 적립하되 방어를 늘리고 현금을 만들고 빚과 마진을 줄이고 종목과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방어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도 됩니다. 내가 가진 것 중 일부를 덜 흔들리는 자산으로 옮겨두는 것, 생활 필수 소비 섹터나 헬스케어 같은 방어적 영역을 이해하는 것, 필요하면 채권을 섞는 것, 이런 식으로 계좌의 급사 위험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투자 헌법을 써두셔야 합니다. 나는 QLD를 월급으로 자동 적립한다. 나는 TQQQ는 조건이 맞을 때만 분할로 추가한다. 나는 생활비가 불안해지면 포지션을 던지지 않도록 생존 현금을 확보한다. 나는 상승장에서 흥분해서 레버리지 비중을 무리하게 키우지 않는다. 이걸 종이에 써두시면 시장이 흔들릴 때 손이 멈춥니다. 손이 멈추면 그때부터 복리가 작동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은 한 번 더 미친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뒤에 큰 조정이 따라올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가 동시에 열려있는 해입니다. 그럴수록 직장인은 예언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QLD로 꾸준히 시장에 붙어있고 TQQQ는 공포 구간에서만 규칙대로 소량으로 쓰고 현금으로 멘탈을 지키는 구조를 만드셔야 합니다. 그 구조가 있으면 2026년이 어떤 해가 되든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줍는 사람이 됩니다.